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시간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접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란 문제예요. 사용 확정되는 변호인의 접견이죠. 변호인의 접견은 접촉 차단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한다. 변호인이 나면 접촉 차단이 없는 장소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변호인이 키워드입니다. 1번 끝이고. 자, 미결 수용자 변호인과의 접견은 교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나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 수용자가 관찰할 수는 있어요. 청취 녹음은 안 되는데 목을 조를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 그 다음에 이제 소장은 미결 수용자가 징벌 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 집행 중인 경우에도 변호인과의 접견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징벌 대상자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호해줘야 되겠죠. 네 번째, 소장은 수용자가 19세 미만일 때는 접견 횟수를 늘릴 수가 있다. 그쵸? 19세 미만에 늘릴 수 있다. 있다죠. 늘릴 수 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2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접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라는 문제예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1번,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 변호사와의 접견입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의 접견은 민사소송사건이겠죠. 안전과 질서가 키워드예요. 예. 우리 교화, 온전한 사회복귀가 아니에요. 질서죠. 주로 접견은 질서와 관련돼 있어요.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한다. 접촉 차단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두 번째,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서 상소권 회복, 재심 청구 사건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소 재심은 뭐예요? 건의해야 돼요. 건의예요. 건의. 그래서 건당 이해입니다. 일반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월사회인데 일반 소송사건 같은 경우는 월사회, 월사, 변호사. 근데 상소 재심은 건당 이외가 됩니다. 자주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소장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법령에 증거하면 녹음해야 되겠죠. 증거인멸이니까 녹음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 차단시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변호사가 아니니까 임의 규정이 되겠죠. 임의 규정. 네, 유리판 없이 할 수 있다. 7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접견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접견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수용자의 접견에서는 매월 사회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소송사의 대리인 변호사와 수용자의 접견은 변호사의 접견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아웃. 그래서 이거 맞는 문장이고 기억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요거 아니면 이거네요. 네. 근데 수용자의 접견 시간은 30분 이내로 합니다. 맞아요. 소장은 수용 19세 미만이므로 접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 이거 접견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횟수죠. 횟수. 조심해야 돼. 횟수예요. 30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오픈 빈도수를 늘리는 겁니다. 아웃. 그래서 니은이 안 들어가니까 답은 2번이 되네요.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관 수용자가 변호인이죠. 변호인 나왔으니까 예외 조항이 됩니다. 그래서 접견하게 해야 한다. 됐죠. 접촉 유리판 없이 한다. 외국인 수용자는 국어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사정이 없더라도 청취 녹음할 때 외국어로 사용할 수 있다. 야, 한국어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연변 조선족일 때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로 하면 되겠죠.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용자 교정소의 외부 인사의 접견이 제한되는 접견 제한은 뭐예요? 법상 문제일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금지 결정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교화하고 사회복귀 안전과 질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안 들어가는 게 뭐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패턴 문제고 늘 나오는 거니까 이제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현행법상 수용자의 접견에 대한 설명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옳은 묶인 것은 수용자는 적어도 월 4일 범위 내에서 소장의 허가를 받아 외부인과 접견할 수 있다. 자, 키워드가 좋은데요. 이제 허가가 틀렸네요. 허가 왜 틀렸죠? 우리가 접견은요, 전화통화와 달리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기억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1번, 4번 제끼고, 그죠? 그 다음에 니은번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니은번이 들어가면 그냥 100% 끝나는 거죠. 중경비 처급의 수용자에게도 소장의 재량에 따라서 월 5회의 접견을 허용할 수 있다. 그리고 뭐예요? 개방 처분 1일 이래. 완일중은 6회, 5회, 4회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중경비처 원래 4회잖아요. 근데 소장의 재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접견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니은번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키워드가 재량이죠. 그래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재량이 키워드입니다. 재량을 외우셔야 돼요. 재량. 그 다음에 소장은 개방처급, 개방시설 수용자에 대해서는 전무장에 정하는 바에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개방처급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죠. 변호사가 안 붙으니까 맞는 문장이 됩니다.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하게 되면은 답이 니은 리을이 되겠네요. 일단 확실하게 보장이 됐어요. 끝났고 적견의 횟수, 접견의 횟수는 뭐예요? 접대죠, 접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화통화만 법무령으로 정하죠. 편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76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이 수용자가 처행하는 법령상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접견 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녹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요. 보통 중지 사유와 헷갈리면 안 돼요. 접견. 거짓말하면 중지해야 되거든요. 쭉 보셔야 돼요. 키워드. 자, 쭉 첫 번째 운영에도 거짓사실 유포하면 중지죠. 거짓중. 답은 1번이네요. 네, 암기하는 방법 전에 말씀드렸어요. 안전과 질서는 기본 패턴이고 증거인멸할 때는 녹음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보죠. 세 가지밖에 없죠. 세 가지 패턴 나오니까 거짓사실 유포, 중지 사유가 되네요. 자, 77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고난도 문제입니다. 좀 조심하셔서 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형의 집행이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시행규칙이 나오면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개방처우 수용자에 대해서 월 3회 이내의 경기 또는 오락회. 그래서 오락은 뭐예요? 2회죠, 2회. 5위고요. 완화경비처우 수용자에 대한 중간처우 대상의 선발 절차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완화경비처우. 이거는 기본 패턴이니까 답은 2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장은 처우를 위해서 특히 필요할 때 이거는 기본이고 이제 처우를 위해서 특히 필요할 때는 가족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이제 이거는 교화죠, 교화예요, 교화를 해서 교가예요, 교가. 가족만남의 교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경비처우 수용자는 뭐 필요할 때 특히 이제 교화가 아니라 처우시예요. 처우시 전화통화 이인해서 할 수 있습니다. 킬러지문이죠, 킬러지문.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 기계적으로 암기하시고 가로놓기를 연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기계적으로 외우지 않으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교가거든요. 교가. 그다음에 이거는 처우는 뭐예요? 처우를 위해서 전화 통화예요. 그래서 처우를 전화 중요하죠. 교가가 아니라 조심하시기 됩니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녹화해야 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녹음 사유, 증거인멸 들어가죠. 증거인멸. 그다음에 안전과 질서, 교화, 사회복귀, 그렇죠. 예. 음란물 이거는 무슨 사유죠? 중지 사유가 되죠. 중지. 그래서 우리가 접견 내용을 청취 녹음하는 게 아니라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답은 3번이 됩니다. 나왔던 문제니까 평이한 문제니까 보도록 하고. 그다음 7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상 수용자 교정시설 내부에 있는 사람, 변호인 제외의 접견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이란 문제예요. 시설의 안전, 그러니까 질서 해치 우려가 있을 때는 내부 인사가 접견할 수 없다. 안전 질서니까 접견할 수 없죠. 일반 경비처우 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6회로 하되 1회만 허용한다. 완화죠, 완화. 그래서 일반 경비처우는 4회죠, 4회. 자, 654죠. 653이다. 그래서 월 5회네, 5회. 개 11, 654. 그러니까 여기 들어갔죠, 틀렸죠. 예, 그래서 5회가 되겠습니다. 틀렸네요. 접견 중인 수용자가 교정사의 거짓사시죠. 거짓중이죠. 중지할 수 있다. 거짓중. 소장은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 다른 사람과의 수용자 통신망을 통해서 화상으로 접견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안양이 아니라 안양하고 원주의 각각의 수용자가 형제야. 그랬을 때 여기 접견 횟수에 포함된다 안 한다? 횟수에 포함이 되죠. 네. 8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교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란 문제예요.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죠. 내부 교통은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원만하기 위해서 가족이 있으면은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두 번째, 수용자의 가족 만남 날 행사 참여. 그리고 가족의 집이나 이런 건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상이니까. 화상 접견은 포함되지만 이건 포함되지 않고요. 뒷번 수용자 교화를 해서 필요할 때는 수용자의 접견을 녹화할 수 있다. 교화는 무조건 녹화 자유가 될 수 있죠. 사회복귀. 녹음을 조건으로 한 외부의 전화도 허가할 수 있다. 녹음하는 게 전제가 되니까. 그래서 답은 모두 옳으니까 4번이 되겠네요. 쉬운 문제는 아니죠. 이거 다 고르라고 하니까 조문 그대로 낸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1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편지 수수와 전화 통화에 대한 점은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소장은 초등 중경비 시설의 수용 대상의 수용자가 변호인 외의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있는지를 확인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봉합하지 않아 제출하게 되는데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그렇죠? 예. 그래서 확인하는 사유에는 뭐가 있죠? 마약.
또는 뭐 같은 그렇죠? 시설. 그다음에 준경비 주어급에 대해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규율 위반 시 이제 편지를 확인하죠. 편지를 확인하죠. 마약 같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는 편지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맞는 문장입니다. 준경비가 들어갔으니까. 네.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편지는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면 즉시 폐기하는 게 아니고 보관하는 게 원칙이고 본인이 동의하면 폐기하는 거예요. 동의하면. 지적 재산이기 때문에 수용자가 허가를 받아 교정소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 통화하는 경우 소장은 통화 내용을 청취 또는 녹음을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우리가 불허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불허사유 명백히 인정되지 명백이 나와야 돼. 명백에서 녹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용자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 통화하는 경우 비용이죠. 비용은 항상 누가 부담한다? 비용은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비용 나오면 본인 부담이 원칙이다. 특히 요 3번 집은 조심하셔야 돼요. 네. 명백히 인정되는 게 아니면 녹음한다. 거의 다 녹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2번 보겠습니다. 82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편지 수수에 대한 점을 옳은 것은 수용자의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해당 서신을 봉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한다. 먼저 봉합하는 게 원칙이죠. 예. 무모한 원칙이라 봉합이 원칙이고 수용자가 보내는 편지를 발송한다는 횟수가 제한이 없어. 팔 빠질 때까지. 3번 소장은 수용자의 온 편지에 금지물품이 있는지 결국 확인할 수 있죠. 예, 금지물 확인할 수 있다. 답은 3번 맞고 수용자의 비용 나오죠. 비용 나오면 뭐예요? 본인 부담이 원칙이죠. 답문에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3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이고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상 소장이 수용자 간의 편지를 검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네. 거기 이제 쭉 나와 있는 부분에서 법리 증거인멸 검열할 수 있죠. 규율 위반으로 조사에 징벌 중일 때 규율 위반 밑에 다 써 있죠. 예, 여기서 밑에 다 써 있는 부분 보시면 돼요. 규율 위반. 그래서 규율 위반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있죠. 마약 사범, 그렇죠. 그다음에 편지 주고받는 사람 같은 규율 위반, 증거인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게 뭐예요? 4번이 돼요. 민형사상. 좀 그대로 나와 있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4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편지 수수 등에 대한 점은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보죠. 수용자의 시설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다. 교사 안질이죠. 예. 그 다음에 2번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편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규율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팔 빠질 때까지 쓰는 거고 소장 규율 위반을 징벌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 검열 편지를 주고받을 때는 검열해야 한다 아니라 검열할 수 있다 합니다. 임의 규정이죠. 그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검열할 수 있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검열할 수 있다. 어떤 경우 마약 사범이나 그 다음에 같은 교정실 때 징벌 집행 중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에 할 수 있다가 됩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장은 법원, 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과의 수용자에게 보낸 문서는 다른 범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해야 되죠. 열람한 후. 네. 85번 수용관리에 대한 성을 옳지 않은 거 모두 보는 것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용자가 전화통화에 허용했으나 완화 경비 처급의 경우 월 5회로 제한된다. 우리가 전화기에서 2152죠. 20, 10회, 5회, 2회예요. 그래서 2152니까 개완 일주입니다. 완화는 뭐 10회네 10회. 틀렸네요. 네. 근데 교정시설의 장은 다른 사람의 건강 그럼 기억번호는 들어가야 돼 안 돼?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안 되니까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네요. 네. 그럼 니은번 확인하면 끝나나요? 니은도 그냥 들어가네요. 교정장은 다른 사람에게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고요. 19세 이상의 수용자는 교도소에 수용한다. 맞죠? 소년교도소 아니고. 그 다음에 목욕 횟수는 1회 이상. 19세 미만의 수용을 개호상 돕거나 노인은 6개월에 한 번. 다 들어갔는데 그럼 뭐 아닌 것이 보이시죠? 비읍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용자의 신입수용시 변호사 선임. 신입수용시는 그 수용자잖아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할 필요가 없죠. 예, 요거 틀렸으니까 기억 비읍으로 하는 것이 3번밖에 없네요. 네. 그러면 시옷 이용 한번 보겠습니다. 면회자 가져온 음식물을 영치할 수 음식물을 영치할 수 없어요. 법조문에 나와 있죠. 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여기 기억이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네. 여기 이응하고 연결되니까 뭐 사이는 맞는 문장이니까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정리가 됐네요. 마지막까지 이게 문제가 시옷이냐 이응이 붙게 되니까 예,
예민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8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이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접견 및 편지 수수에 대한 점은 옳지 않은 것은. 자, 미결 수용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결 수용자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하는 경우 유리판 없이 해야 되죠. 이거는 뭐 맞는 문장이고, 예, 이거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수용자 사용 확정자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재판을 받더라도 이미 확정만 된 수용자라도 다른 사건은 미결이고 사용 확정자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건은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답이에요. 요 부분 때문에 가로 부분에 틀린 답입니다. 자, 미결수나 변호인 간의 편지는 교정실에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제약으로는 범인할 수 없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미성년자의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유리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니까 변호사가 아니까 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소장은 소송권의 수 또는 소송 내용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서 준비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리인의 변호사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뭐 늘릴 수 있다니까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87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물품에 대한 서로 옳은 것만을 묶인 것을 이랬어요. 옳은 것입니다. 물품. 수용자의 작업 시간 몇 시간 할 때? 3시간 3분 라면이죠. 그래서 3시간입니다. 그래서 대용시 1번 틀렸고, 그럼 기억번호는 틀렸으니까 기억번이 들어가면 다 틀리니까 1번, 3번 아웃이고, 니은번이 있는 거 하나밖에 없네요. 답이. 끝. 그래서 니은번 보겠습니다. 수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할 때 빵이나 국수를 지급할 수 있다. 주식이 원래 쌀인데 예외 둘 수 있다. 쌀 수익 곤란하거나 필요하다 인정은 주식을 쌀과 보리, 작곡과 혼합곡으로 하거나 대용식을 지급할 수 있다. 소장은 나이, 작업, 그 다음에 건강, 이거 외우셔야 돼요. 낙원자 외우셔야 됩니다. 음식물 지급한다. 고려해서 지금 고려 사유가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어요. 88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금품 관리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 첫 번째,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할 때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 휴대폰을 본인에 돌려줍니다. 다만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 석방 시 소장이 일정한 기간 동안 1개월이죠. 1개월 아웃 그렇죠. 틀렸고 한 달 안에 가져가야 됩니다. 2항 소장은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두고 간 금품이 있으면 사망자의 가족인 그 상속인에게 도주자에게는 그 가족에게 그 내용의 청구 절차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청구해야지 가져갈 수 있어요. 썩어질 것은 폐기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고 답은 2번입니다. 3번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신청한 수용자에 대한 금품을 전달할 때는 지체 없이가 아니라 보관을 한 후에요. 보관 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보관 후. 이거 좀 많이 틀리는 거예요. 보관한 다음에 전달해서 사용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던 부분입니다. 유리품 건네받은 사람이 원거리에 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팔아 대금을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낼 수 있고요. 본인이 일단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이제 시계를 팔아갖고 미국에 현금으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8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금지 물품 중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해서 소지를 허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드론이죠, 드론. 그리고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뭘 할 수 있어요? 이용되는 부분. 다 2번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허용이 안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개방교도소 같은 핸드폰을 지닐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간 초호 파트에서 지닐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 예외를 두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0번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보는 것은 기억번 일반 경비처분 수용자는 월 5회의 적결을 허용한다. 그렇죠? 월 5회 맞습니다. 654니까 5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총 연령 2,500 이거 2,500이 성인 기준은 맞습니다. 소장은 전화 통화를 신청한 수용자가 증거인멸할 때 증거인멸 통화 못하게 되겠죠. 네, 리을번 외부 통보는 개방처분 수용자에 한해서만 허가한다. 외부 통보 완화 이상이죠. 완화 이상. 그럼 리을번은 틀렸죠. 그럼 리을번이 틀렸기 때문에 리을번이 들어가는 걸 찾아야 되는데 답이 하나밖에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4번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의료 친구는 자유로 구매할 수 있어요. 틀렸고 직계 비속이 해외 유학을 위해서 출국하게 되는 것은 일반 기후 허가 요건이죠. 참고로 아시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번 소장은 교정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한 범위에서 종교단체 종교인이 주재하는 종교행사 예배 볼 수가 있죠. 예배 볼 수가 있어요. 네, 예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리을, 미음, 비읍 네,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91번부터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